8월 4일 목요일 아침에 이슈를 콕콕 찝는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꼭 참고해야 될 만한 키워드 4개, 경제정책 방향, 시프트업, 삼성전자 실적 내일 나오죠. 은행주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하경방 어제 있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뭐 3년 남은 임기 동안에 뭐 역동 경제 로드맵인가요? 그것도 이제 발표하고 그랬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는데 내용 살펴보면 쉽게 말하면요. 세금제도 손봐가지고 증시 활성화 유도하겠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속세라든가 그동안의 이 금융권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얘기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고 밸류업에 대한 의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밸류업 강화를 위한 당근책입니다. 정부가 배당 관련해서 배당 받는 투자자들 그리고 배당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모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 살펴보면 밸류업 공시기업이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확대할 경우 증가분에 한해서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통한, 주주환원 전부 다 혜택 대상이고요. 배당으로 소득 올리는 주주도 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배당이 늘면서 이제 주식도 오래 보유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기존에는요, 이 투자자들이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을 기록하면은 이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4%까지 이제 세율이 확정이 되는데 이거 9%까지 이 조건을 충족하면 내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좀 배당 많이 받는 분들 경우에도 최대 45% 받던 종합과세 대신에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좀 적게 떼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건요. 이게 상속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의 상속을 할 때 우리는 상속세 이 비율이 최대 50% 됩니다. 왜냐하면은 50%에 적용하도 이제 프리미엄까지 되니까 이게 뭐 60%에 육박하는 거죠. 이 프리미엄 20%의 프리미엄을 없애겠다라는 폐지 방침도 밝혀놨고요. 그리고 조금 더 큰 거 금투세 폐지 이 추진을 정부가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소득세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가 얘기를 했고 하지만 야당이 지금 다수인 현재 상황에서 안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정부의 의지가 조금 더 중요해진 대목이 됐다는 점 같이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상세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주주 할증과세 요거를 이제 폐지하는 거 추진을 한다. 그게 조금 네.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간 같은 거 좀 손볼 필요가 있는데, 또 법인세 감면 이런 것도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 기자 얘기했듯이 사실 요건 대통령이 한다고 안 됩니다. 국회에서 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야당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네. 거. 예, 두 번째 이슈 시프트업입니다. 지금 하반기 들어서 공모주 시장이 좀 식을 것 같다, 식고 있다 이런 조짐이 나타난다는 소식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청약을 마감한 시프트업 대형 게임 IPO 종목인 시프트업 대박을 쳤다고요. 일반 경쟁 청약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평균 경쟁률이 이제 그 두 주관사 합쳐서 한 342대 1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IPO 최대어로 꼽혔던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훌쩍 넘어가는 경쟁률입니다. 그리고 돈도 얼마나 모였냐? 18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흥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하스, 치과용 보철 소재 만드는 기업이 상장을 했었는데 여기는 이 이노스페이스랑 다르게 좀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노스페이스는 마이너스 20% 첫날 그렇게 거기는 마감을 했죠. 워낙 실적 자체에 대한 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2의 파도로 예. 얘기도 돼 있었습니다만 하스 같은 경우는 꽤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다. 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7% 상승으로 마감했죠. 공모주치고는 좀 초라한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시프트업에 대해 일반 청약에 대한 흥행이 됐다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가 있고 그동안에 있었던 공모주 좀 시들했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가가 6만 원이었죠. 이 공모가 6만 원으로 상장하게 되면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주
NC소프트나 뭐 다 이어가지고 한 4위 정도 되는 꽤 큰 회사가 되는 거죠. 증시에서는. 크래프톤이 1등이죠.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공모가 6만 원 평가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공모주에 따라붙는 고평가 논란이라는 것은 여전하지만 11일에 상장이 됐을 때 종가가 지금에 있었던 하스라든가 이노스페이스와는 다른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심리들이 현재까지는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 보니까 11일 상장, 다음 주 상장을 하네요. 네. 상장 뭐 첫날은 뭐 성적이 괜찮을 걸로 지금 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예측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시프트업은 뭐 시프트업이고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두 회사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게임주 전체 환경은 각각 다르니까 게임주가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카카오가요. 물론 큰 회사입니다만 카카오가 이 카카오 벤처스 계열사 통해서 예전에 K튜브 벤처스이던 시절에 이 회사 투자 미리 해놨습니다. 이게 2016년, 2017년 이때 있었던 일인데 이때 얼마 투자 사실 안 했습니다. 12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3대 주주로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회사가 너무 많이 커지면서 현재 이 12억 원의 가치는 공모가 기준으로 1,000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완전 대박이네요.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뭐 12억 투자할 때 뭐 한 100만 원이라도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또 있습니다. 이제 벤처 투자자로 상장돼 있는 대성창투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시프트업 보유 지분이 있다는 게 먼저 알려졌죠. 일부는 이제 중국 펀드에 팔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확인해줬기 때문에 시프트업의 상장 이후 주가에 따라서 이들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카카오, 대성창투 이렇게 시프트업 대박을 뭐 예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주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4만 원 위험하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LG전자도 내일 이제 실적 발표 하긴 합니다만 오후에 오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실적을 내놓을 텐데 우리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실적 추정치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2분기에는 메모리 호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일단 매출이 FN 가이드 기준으로 시장의 추정치가 매출 한 73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8조 2천억 원 넘어갈 수 있다. 이것 조금 상향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나옵니다만 8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DX 부분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 증권가에서 우려하는 포인트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핵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한 4조 5천억 원 정도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전분기에 1조 9천억 원 했던 것보다 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뭐 1000%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게 엔비디아 등에 납품할 이 고대역폭 메모리 계속 얘기 나오는 HBM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보느냐 이 퀄 테스트라는 걸 하반기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까지 상황 종합하면은 이게 조금 지연은 되겠지만 정해진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 콜테스트 당연히 통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견이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잠정 실적되는 DS 부분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러니까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 합쳐서 나옵니다. 합쳐서 나오는데 이때 실적이 시장의 예상보다 그렇게 만약에 좋지 않다면은 이것은 메모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현재까지도 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운드리 부문에 네.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기준 여전히 몇백억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종합을 하면 증권가들은 이번에 나올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11만 원까지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도 뭐 1년 내에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증권가의 목표가이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최근에 실적을 내놨는데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같은 메모리 업체인데 삼성전자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요즘에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관심이 지금 환기되고 있습니다. 은행주 주가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정책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면서요. 네, 은행주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최근에 데이터 보면요. 3월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 4월과 5월 지금 가계대출 다시 늘면서 4월, 5월 두 달에만 지금 11조 원 가까이 늘었고요. 아파트 값도 다시 뛰고 있죠. 네, 그 요인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6월에도 지금
현재까지 완전 집계된 건 아니지만 5대 금융주들이 이달 발표했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 5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최근 3개월 동안 15조, 16조 정도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대출 한도 줄이는 이제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관련해 가지고 이게 2단계 시행이 연기되니까 막차 타자, 지금 빨리 대출 받자라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서 부동산도 역시 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금융감독원이 전날 은행 소집했습니다. 어젯밤에 은행 소집해가지고 가계대출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그냥 경고를 했어요. 이게 투자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되느냐? 대출 문턱이 안 그래도 지금 조금씩 금리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출 문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주들의 주수입원이 되는 순이자 마진 수입에도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 KB금융 연초에 5만 원짜리가 지금 8만 4천 원까지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당국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 이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